갑니다. 자, 개념 영상 다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센으로 독립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확률, 독립적인 확률,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현재 그 확률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대다수일 텐데, 기말고사에. 만약에 이제 확률 분포, 즉 통계 파트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도 약간 기운이 안 나지만 또 재미있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센 유형 그 독립적인 확률만 그 파트를 보시면 1번부터 한 24문제 정도, 몇 문제 안 됩니다. 자, 그거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 확률의 일단 개념 잡아드릴게요. 마무리할게요. 자, 1번 봅시다. 1번은 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나오는 배반 사건 또는 독립 사건 이거 따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독립 사건을 따질 때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A라고 B라는 사건이 독립이라면 자, 우리 어떤 수식을 만족한다고 했니? 자, probability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그지? 자, 아주 잘게 이렇게 예쁘게 쪼개진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갖다 따지는 게 좀 귀찮아요.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뭐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교집합의 경우의 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라 그랬죠. 우리 개념 영상이 다 있으니까 보세요. NS분의 결국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분의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독립사건을 갖다 결정할 때, 요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살짝 약분 좀 해주고, 그래서 여기 있는 NS 같은 거 넘어가지고, 따라서, 자, 전체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자, 특정사건, A 사건의 경우의 수 곱하기 B 사건의 경우의 수.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로 따질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훨씬 더 빠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동전을 2번 던져. 자, 한 개의 동전을 일단은 2번 던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곱해서 전체 경우에는 무조건 4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앞면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에 앞면 나오는 사건을 B, 그 다음에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어떤 집합으로 표현하시면 좋아요. A 사건, B 사건, C 사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A 사건은 2번 던지는데 첫 번째만 앞면 나오는 거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앞면 우리 헤드라고 쓸게요. 앞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별 말이 없으니까 앞면 나와도 좋고 또는 첫 번째는 앞면인데 두 번째 뭐 뒷면 나와도 좋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 사건은 반대로 두 번째에 앞면 나오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앞면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쵸? 두 번째 앞면이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 앞면이 나오든 첫 번째는 뒷면이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사건이 두 개의 개수가 있겠더라. 두 개의 집합이. 그 다음에 C 사건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앞, 뒤라든가 아니면 뒤, 앞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자, 문제에 맞추어서 기억 같은 거 봐봐. 자,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자, 이런 문제에서, 자, 이런 식을 딱 세워놓고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A하고 B 사건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두 가지죠. 이렇게 슬쩍,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교집합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럼 이것도 겹치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열했더니 겹치는 게 뭐가 보여? 여기 보이네요. 여기 한 가지. 그쵸? 따라서 여기다가 1을 썼더니 어때요? 좌우 등식이 만족을 하죠. 아, 그러면 얘는 내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알았지? 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하면 스피드하고 정확해집니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주시고요. 자, 니은. 니은은 B하고 C 따지는 거 아니에요? B하고 C. 그쵸? 그럼 이제 슬쩍 다시 한번. 자, B하고 C를 봅시다. 그럼 B도 두 가지, C도 두 가지거든요. 그럼 일단 두 가지는 해놓고. 자, 얘 둘의 교집합 한번 보십시오. 그냥 느끼는 대로 보십시오. 겹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TH 요거 하나지. 요 하나. 또 이제 1 쓰니까는 또 등식이 만족을 하죠. 그럼 너도 이제 독립사건. 이런 식으로. 자, 이 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종속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쉬워요. 이렇게. 디귿. 이런 식으로. 디귿 보시면은 A와 C겠죠. 그렇죠? A와 C.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요 자리에다가 A, C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지? 두 가지씩이니까. 두 가지. 자, 그러면 A와 C의 교집합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교집합이 여기 HT, 여기도 HT, 한 가지가 있군요. 이런 식으로 하여, 이거 또 만족하네요? 이 문제는 정답이 기니디, 전부 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선생님 가르쳐준 방식대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 가겠습니다. 독립과 종속의 성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니디 판단성으로서 그 내신 시험에만 나와요. 그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정리해 놓자고. 그 수능 시험에는 이제 반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미 없어진 패턴입니다. 수능 시험에서는. 자, 한번 보자. 유형 2. 여기는 이제 독립과 또는 종속과 또는 이제 앞전에 배웠던 배반 사건까지 어떤 그들의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개념 정리도 해드렸지만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 여기 보시면 그냥 단순히 기니디 문제 푸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질 또는 개념을 사용해서 잘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기억 봅시다. 기억. A, B가 서로 독립이면, 자, 이런 말 나와 있죠. 서로 독립사건이면. 자, 이때 개념 뭐니? 독립사건이면 아까와 전과 같은 그 수식을 만족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A와 B 컴플리먼트, A 컴플리먼트 B, 그 다음에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 전부 다가 독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부확률? 조건부 확률.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준 개념으로다가 풀어주면은 자,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자,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 독립사건이야. 따라서 조건부는 원래 앞에 있었던 사건에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독립이기 때문에 받지 않죠. 됐죠? 쥐어버리면 돼. 마찬가지로 A바 B 컴플리먼트여도 B 컴플리먼트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쥐어버리면은 왼쪽도 PA가 되는 거고 오른쪽도 PA가 돼가지고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이러한 개념으로다가 확인해 주시면 정말 쉬워요. 이렇게. 자, 니은 갑시다. 니은 A, B가 서로 독립이면. 자, 같은 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A, 바 B 컴플리먼트와. 자, 1 마이너스 B. A 컴플리먼트 바 B가 같을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에 대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뒤에 있는, 앞에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쥐어버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조건부에서 쥐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우를 비교했을 때 왼쪽은 PA가 되고요. 오른쪽은 1 마이너스 PA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당연히 같은 거죠. 그죠? 우리 확률 개념상. 자, 이것도 결과적으로 참이겠다. 어렵지 않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디귿까지요. 디귿 역시 마찬가지 A, B가 독립사건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probability A가 4분의 1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사건, 합집합의 확률이 4분의 3이라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합집합이 나와 있으면 이 정도는 이제 바로 써버리세요. 자, 두 사건의 확률 마이너스 그다음 교집합일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얘는 나와 있고요. 얼마라고? 4분의 1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probability B 모른다고 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집합. 실제 교집합이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개로 완벽하게 쪼개진 곱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개념이에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PA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4분의 1 곱하기 PB. 얘는 모르겠죠. 그쵸? 얘는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따라서 합집합의 확률을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4분의 1 플러스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X라고 할까요, 우리? X. 그냥 편의상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x.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됐죠? 여기서 x는 이제 probability b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합집합의 확률인데 그게 얼마로 나와 있으니까?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자, 여기만 계산하면 x가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 빼면은 4분의 3x. 4분의 3x. 그 다음에 4분의 넘어가면은 4분의 2. 그쵸? 4분의 2. 따라서 약분 쳐주면 결과적으로 x, 즉 probability b는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자, 확인해 볼까요? 2분의 1이니까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정확하게 개념 써먹으시면서 풀어 제끼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약간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내신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이랑 천천히 또 해봐요. 아시겠죠? 자, 좀 덥네. 잠깐만. 자, 그 밑에 있는 5번 가겠습니다. 5번. 그러면, 자, 독립과 종속과 배반의 판단. 됐죠? 기억 바로 가야 되겠네요. 조건 없으니까. 자, 기억 보세요. A와 B가 이제 이런 사건 막 나옵니다. 이제 섞여서요.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여기 배반 사건이 가정이기 때문에 좀 놔주세요. 교집합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 놔주시고요. 근데 이럴 때 A와 B는 서로 독립 사건이냐.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배반과 독립, 독립과 배반은 서로 간에 관계가 없다. 이거. 근데 왜 그러냐면요. 독립 사건은 교집합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교집합의 확률이 자, 이런 식으로 쪼개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관련성이 없습니다. 하여 무조건 틀리는 거에 있다 문제는. 알겠죠? 자, 니은 가겠습니다. 자, A, B가 이제 서로 독립이 먼저 나왔네요. 서로 독립 사건이면 A하고 B의 컴플리먼트도 서로 독립 사건이다.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은 약간 암기성으로 외우기로 했죠. 일단은 참이고요. 알겠죠? 일단은 A, B가 독립이면은 오케이. 그들의 어떤 그 다른 상황이라도 다 독립이다. 또는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A하고 B 컴플리먼트가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 사건이라면 뭐 A, B든 뭐든 다 아무거나 다 독립 맞습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증명을 못 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한번 잠깐 살짝만 증명해 드릴게요. 내신 상황이니까. 자, 일단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풀어봅시다. 프로바빌리티 교집합의 확률이 그것이 여기까지는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된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러면, 자, 이게 되면은, 자, A하고 B 컴플리먼트가 독립일 것인가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일단 요놈의 교집합을 생각합니다. 교집합, 요거죠. 요거. 이게 됐죠? 그래서 A하고 B 컴플리먼트의 교집합에 대해 그 교집합의 확률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거 나중 상황입니다. 나중에 probability A와 그 다음에 probability B 컴플리먼트의 곱으로 표현된다면 이렇게 그럼 증명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독립이 된다는 것은. 됐지? 다만 이 가정 속에서 자, 이거는 만족한다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집합상에서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그렇지. A 차 집합 B. 또 이 차집합 배울 때 이제 잘 배우셔야 되는 건데 그림상으로 봐도 좋고요. A에서 실제로 뭘 빼는 거냐면 A 교집합 B를 빼는 거예요. 맞아? 따라서 실제로 너희들의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 probability A에서 probability 교집합을 빼는 것과 같다. 이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집합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PA에서 지금 교집합의 확률은 독립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robability 이거 약간 포인트 둘까요? 교집합의 확률은 자, probability A와 probability B로 쪼개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죠? 어렵지 않으면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PA로 묶이겠죠. 그래서 PA로 묶어 보시면 중괄호 매니시가 뭐니? 되구나. 자, 인수분해처럼 묶어 버리면 1 마이너스 probability B가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PB는 뭐니 얘들아? 그렇지? 여사건 probability B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랑의 곱셈으로 이 교집합이 표현됐잖아요. 따라서 독립사건이 증명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증명 못 해드리는 걸 간편하게 이렇게 좀 할게요. 여기 문제 풀면서. 자, 다음에 D급 갈게요.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가 서로 독립이면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먼저 독립이라는 상황이 먼저 벌어지면요. 어떤 그 바뀌더라도 그 사건이 바뀌더라도 A와 B도 서로 독립이다. 그럼 D급 가볍게 참고로 갑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은 니은과 디귿이,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네요. 자, 밑에 있는 6번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됐어. 자, 이 정도까지 독립성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이제 형성된 문장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확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가지요. 유형 3인가요? 다음 유형. 자, 다음 유형은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 자, 여기서 곱셈 정리라는 건 뭐겠어? 어떤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 곱하자 이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어떤 독립적인 확률들을 한번 문장을 느끼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곱해. 왜 곱하냐 이거지. 왜 곱하냐.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연달아 일어나면 경우의 수처럼 곱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쵸? 자, 대표 문제 갑시다. 7번. A 주머니에는요. 주머니 문제네. 흰 게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게 3개가 들어있어요. 토탈 7개.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요. 흰 공이 2개 들어있고요. 검은 공이 3개, 토탈 5개 들어있어요. 자, 주머니 A, B에서 2B로 각각 1개의 공. 자, 이게 공 뽑기 할 때는 몇 개의 공을 뽑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계속. 한 개씩 뽑을 때, 됐죠?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뽑은 다음에 이거 뽑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동시에 뽑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얘들아, 여기서 흰 거 뽑을 확률은 얼마니?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자, 7분의 흰 거, 4.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흰 거 뽑을 확률 얼마니? 5분의 2. 그래서 모두 흰 공을 뽑아라. 그러니까 모두의 맙을 모두 동글뱅이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교집합이 될 확률을 갖다가 할 때 곱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거고. 너무 쉬웠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 34번 가보자. 미안, 34번이란다. 9번 가보자. 미쳤나봐. 자, 9번 가보자. 세 사람 A, B, C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A, B, C가 있다고 쳐봐요. 어떤 게 독립적인 확률인가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합격할 확률이, 면허에 합격할 확률이 운전면허 시험 4분의 1, 5분의 1, 그 다음 P분의 Q이다. 이때 세 사람 중 B만의 동글뱅이 쳐봐. B만, 이렇게. 합격할 확률을 구하였다. 라는 거죠. 자, 이때 B만 합격하래요, B만.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거지. 야, 이거 아쉽게도. 자, 이런 식으로. 괜찮았어? 오케이. 그럼 이때, 자, A는, 순서대로 써볼게요. A는 불합격, B는 합격, C는 불합격. 자,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 어쨌든 간에 곱하긴 할 건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지. 야, 합격할 확률 4분의 1이면, 그치? 불합격 확률은 4분의 3이겠지. 뭐 인정하지? 그럼 그놈에 대해서 이제 곱하기를 하실 때, B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5분의 1을 자연스럽게 쓴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 내용물이 결국 독립적인 확률이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불합격을 했는데, 그치? 불합격을 했으니까는 B가 다음에 시험 본다고 쓰면은 약간 방심할 수 있잖아. 그래도 A는 불합격했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확률값들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앞에 있는 사건에 의해서 확률값들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는 수학 문제 풀 때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이제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거야. 확률이 바뀌지가 않는다. 5분의 1의 확률은 그냥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별로 독립적인 확률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제 C가 떨어지는 거는 뭐겠니? 그러니까 C가 떨어지는 확률을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P분의 Q로 하면 되겠지. 그치? 합격 확률이 P분의 Q니까. 뭐 이렇게 한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B만 이렇게 합격해 주세요. 근데 그게 얼마 남았냐면 10분의 1 나왔대. 얘들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됐지? 오케이.
근데 이제 천천히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20분의 3이니까 자, 양 사이드 20씩 곱하면 자, 3 곱하기 1 마이너스 P분의 Q 자, 요 놈이 여기서는 2가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자, 3 넘어가면 3분의 2 따라서 P분의 Q가 3분의 1이었겠지. P분의 Q는 뭐였겠다? 3분의 1이었겠다 라는 게 나오지. 그치? 여기서 자, 이런 상황에서 P하고 Q가 P의 Q는 서로서로 자연수니까 뭐 Q가 1이고 P가 3이니까 그치? 두 개 곱하면 3 나오겠다. 그치? 어렵지 않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기본적으로 발상이 이제 곱하기 할 때 이런 확률을 갖다 쓰잖아. 갖다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 유형 가볼게요. 그 다음 유형 10번부터 자. 약간 이제 문장이 좀 복잡하기도 할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철저하게 분석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0번 가보죠. 대표 문제. 민수하고 정한이가 요리 대결을 합니다. 그죠? 자, 3번을 먼저 이기거나, 이런 멘트는 잘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자, 3번을 아싸리 먼저 이기든가, 아니면 2번 연속으로 이겨버리든가, 그러면 이제 승리가 되는 거죠. 자, 승리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3번 아니면 2번 연속. 그런데 한 번에 시합을 했을 때 민수가 이런 확률 나와요. 그쵸? 민수가 이길 확률은 얼마이다? 3분의 1이다. 그렇다면 질 확률도 3분의 2라고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첫 번째 대결에서 민수가 이겼을 때, 자, 끊어주시고요. 확률은 항상 이기적으로 공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뭐 등등등으로 이렇게 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미 민수가 이기셨답니다. 자, 그러면 민수가 이긴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안 봐도 돼요. 일단 한 번은 이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상황부터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민수가 승리할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민수가 이겼어. 맨 처음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걸 이제 케이스 구분류라고 하죠. 케이스는 나눌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만약에 또 이겼어. 이렇게. 민수가 또 이겼어.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2번 연속인 거지. 이게 제일 간편하겠다. 제일 빠르게 우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의 상황을 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 분명히 문제가 민수가 먼저 이겼을 때, 그럼 이긴 거는 끝난 거야. 알겠지? 우리는 그 다음 상황부터 따지는 거니까, 자, 요 상황은 그냥 3분의 1만 하시면 되겠어요. 한 번만 이기는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 다음 상황은 뭐겠니? 민수가 일단은 뭐하고? 지고. 그 다음에 이기면. 이제 2번은 이긴 거지. 2번은 이긴 거지만 연속은 아닌 거니까 3번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민수가 또 이기면 어때? 괜찮지?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또 우승할 수가 있겠지. 됐지? 그럼 이거는 이제 계산 3가지를 해야 될 거야. 지고, 이기고. 맞지? 따라서 지는 거는 3분의 2. 그 다음에 이기는 거는 3분의 1이었으니까 2번 있으니까 제곱 쓸게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매겨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나요? 한 번, 2번, 나중에 더 할 거고요. 또 다른 상황이 있으면 또 해보자고. 다른 상황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자. 뭐 있겠니? 일단 여기 민수가 또 이기면 안 되는 거니까 졌다고 칠게. 지고, 여기까지는 이겼다고 칠게. 이렇게. 왜냐면 또 지면 안 되거든? 또 지면은 결국 다른 놈이 우승해버리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고 이겼다고 칠게. 근데 그 다음에 또 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른 놈 있잖아. 상대편도 결과적으로 2번밖에 안 이긴 거야. 연속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우승은 아닌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민수가 한 번 더 이겨버린다면 결국 토탈 3번 이겨가지고 우승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 자, 천천히 가니. 자, 그러면 지는 거 몇 번? 2번. 이기는 거 2번. 따라서 3분의 2의 2승. 그 다음에 3분의 1의 2승. 자, 이렇게 해도 좋겠어요. 됐죠? 자, 따라서 나중에 이 확률들을 전부 다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제 꾸준히 보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개념적으로 외우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아시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 문제 있으니까 한 번 더 가볼까요? 12번으로 가볼까요? 요거 이해됐죠? 오케이. 자, 12번으로 가봅시다. 12번으로 가보면, 어떤 주머니에 대한 또 공 뽑는, 뭐 카드인가요, 거기는? 또 뽑는 상황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1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2, 3, 4. 자, 여기 보면은 2가 2개 있고, 또 3이 2개 있죠. 그쵸? 그 다음에 5 하나 있고. 자, 이런 상황.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은 카드로 바라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서로 다른 카드다. 같은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카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5장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의로 한 장씩 꺼낼 때 역시 그 뽑는 개수 중요하고 한 장씩 꺼낼 때 두 수의 합이 그럼 두 숫자를 합했을 때 뭐일 확률? 짝수. 자, 이걸 구하라. 자, 여러분들 짝수 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케이스가 분류가 되죠. 그죠? 한 놈이 짝수였다, 여기서. 그럼 여기도 딱이 짝수여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앞에서 홀수였다. 그럼 뒤에서도 홀수여야 되는 거고.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케이스가 2개 있는 거다. 됐죠? 근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확률만 잘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짝수가 뭐이니? 짝수가. 이게 짝수죠. 따라서 그냥 5분의 2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자, 여기서 짝수가 몇 개 있어? 자, 여기 2개 있네요. 여기서 마찬가지 5분의 2. 자, 곱해 주시고. 그럼 이제 곱하면은 결국 25분의 4. 뭐 이쯤 되겠죠. 반대로 이제 홀수 뽑을 확률 뭐겠니? 5분의 2의 반대말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5분의 3. 응? 반대니까. 그쵸? 따라서 여기서는 자 25분의 9가 나올 것이고 2개 더하면 이렇게 2개 더하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5분의 13.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가볼게요. 즉 14번 문제 가볼게요. 14번 문제 또 대진표 문제 하나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대진표 문제를 겪어봤는데 어떻게 풀었던 기억나니? 상당히 이기적으로 풀었지, 그치? 우리가 관심 갖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확률을 계산하는 거였잖아? 자, 14번도 마찬가지 아닐까? 네, 약간 그 전에 풀었던 대진표보다는 복잡하긴 하네요. 복잡하긴 해요. 이 정도 있죠. 또 있구나. 이렇게 있고, 한 번 더 우승, 결승. 자, 이렇게 있겠죠?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팀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겠네. 그런데 이제 문제 또 읽어봐. 문제 읽어보면요. 7개 나라가 이제 출전했는데, 대한민국은 부전승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부전승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바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기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안 봐도 된다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누구냐? 그러면 나머지 6개 나라 중에서 일본이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시합하게 될 확률. 그럼 여러분들은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에게만 관심을 두면 되지. 일본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라든가 특히 대한민국 같은 건 좀 그렇지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야. 확률 계산할 때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일본이 어떤 자리에 배치될 것인가 맨 처음에, 그치? 근데 그걸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분명히 오른쪽에 있으니까는 약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니? 예를 들어 일본이 이런 자리에 배치되는 것과 이런 자리에 배치되는 것은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자리냐 이런 자리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먼저 보시면 만약에 일본이 이 정도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기고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여기 그 결승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하지만 일본이 이 정도 자리에 들어가면 한 번만 이겨가지고 자 이쪽이 뭐라 그럴까요? 준결승? 예. 준결승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상황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본이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갈 때 그 확률은 그냥 단순히 자 1번만 보니까 1번만 6개 자리 중에서 4가지. 자, 이쪽에 들어갈 확률은요. 6개 자리 중에서 2가지가 여기를 1번 상황, 여기를 2번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어렵지 않죠. 다만 일본이 여기 들어갔을 때에는 그죠? 여기 들어갔을 때에는 자, 뭐 여기든 상관이 없고요. 우리의 입장은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두 번은 이겨야 이쪽으로 올라온다고요. 일본이 이렇게. 그죠? 그래야 대한민국이랑 만나든 안 만나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두 번의 이김이 필요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비등비등할 때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붙일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올라오려면 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뭐 해줘야 돼? 이겨줘야 될 것이다 해서 한 번 더 대한민국에 대한 곱셈 2분의 1을 한다고요. 이렇게. 그런 사고가 이제 뭐 일반적이죠. 왜냐면 한 번 더 이겨줘야, 그래서 이겨줘야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려면은, 그까지 따지려면은, 실제로 여기 두 명 있잖아요. 두 명. 그 두 명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 상황까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겨야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 푸는 문제는 일본이 대한민국과 만나기 위한 확률이야. 그러니까 일본만 확인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어차피 일본이 여기 올라온다면 대한민국은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셔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상황을 보지 않는다가 핵심이야. 일본만 보라고, 일본만. 알겠지? 이렇게 대지표 같은 문제, 특히 확률은 이기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셔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계산을 한다면은 아니 여기 있는 새끼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새끼들. 그죠? 여기 있는 새끼들 다 계산해 줘야 된다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본이 이렇게 올라와야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대한민국이랑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떼진대. 그죠? 오케이. 아니면 자 일본이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으면은 한 번만 이겨주면 그지? 누군가를 한 번만 이겨주면 자 일본이 여기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랑 만날 수 있는 가능성 프로바빌리티가 생긴다 해서 이때는 한 번만 이기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만 곱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꼭 요거 빨간색 지우시고요.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지요. 이해돼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이건 4분의 1이니까 여기서는 6분의 1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여기 약분되니까 역시 6분의 1이 나오고요. 자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정답은 3분의 1이겠죠. 그쵸? 네, 4분의 1 있네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애매하죠. 자 여기까지 그 독립 사건하고요. 독립적인 확률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독립 시행의 확률. 그죠? 독립적인 확률들을 반복 시행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느껴봐야죠. 문장으로 실제로. 자, 유형, 그 다음 챕터 유형 15번부터 봅시다. 15번. 간단한 거부터. 자, 어떤 놈의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4. 그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성공과 실패, 그 다음에 뭐 찬성과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5분의 4, 실패할 확률은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의 어떤 시행 횟수. 자, 일단 보세요. 자유투를 3번 던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3번의 시행을 통해서 한 번 이상 성공하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이죠, 당연히. 근데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자, 제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출연 횟수 한 번 이상이라는 말을 잘 읽어주시고, 알겠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 이상 성공하려면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 주시는 거 일반적이죠. 괜찮죠? 그럼 만약에 딱 한 번일 때 성공이, 그 다음에 두 번일 때 성공이, 세 번일 때 까지 할 수 있겠네요. 총 3번을 시행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한 번의 시행, 3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 성공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원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케이스를 분류를 하셔야 된다 그랬지. 왜냐면 한 번 성공하고 실패하고 자,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자, 이런 시행이죠. 이런 케이스를 나눠줌에 있어서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약간 귀찮으니까 자, 이런 케이스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결과적으로 뭐다? 3컴비 1이다. 왜? 왜 3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만 성공할 자리를 선택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요. 또는 0과 동글뱅이 XX 이 같은 걸 포함하는 순열이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3컴비 1이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케이스 나와준 거니까, 그지? 경우의 수는 계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국 한 번은 성공할 거고, 그러면 5분의 4 한 번 들어올 거고, 자, 두 번은 뭐 할 거니까? 실패할 거니까, 자, 5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해 보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성공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볍게 계산하면 됐다. 근데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의 요체입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경우의 수, 자, 어떤 시행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각각에 대한 확률 계산이었다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 성공하는 거.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두 번 성공할 확률은 세 번 중에서 두 번이니까. 괜찮죠? 그러면 5분의 4가 몇 번 들어올 거고, 두 번 들어올 거고. 자, 이렇게 간편해요. 5분의 1이 한 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고, 세 번 다 성공한다면, 자, 3C3에 대하여, 이게 한 가지죠,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는. 자, 5분의 4의 몇 제곱? 3제곱. 원래는 이제 5분의 1에 0제곱 이렇게 있는 거지만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15번 문제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의 또 개념 한번 잡아봤어요. 이런 것들을 독립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서 요거 한번 가보자. 17번 문제 가보자. 자,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보시면 이제 공뽑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자. 자, 빨강이 3개와 노랭이 4개가 들어있는 자, 그런 주머니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것. 그게 뭐라고 했어? 복원 추출이라고 했죠. 됐죠? 그 복원 추출이 되면 독립적인 확률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독립사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다는 거야. 자, 그걸 1의 시행이라고 했을 때 빨간 공이 나오면 1점. 아, 빨간 공 나오면요. 플러스 1점이라고 쓸게요. 노란 공 나오면요. 오, 플러스 2점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얻을 때. 자, 총 5회의 시행에서 자, 이제 5번의 시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난 7점. 어머? 내가 원하는 게 7점인데 그럼 7점이 되려면 빨강이가 몇 번, 노랑이가 몇 번이라는 멘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7점을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7점이라는 건 나중에 보시고 도대체 이 문제에서 빨강이가 하나 뽑히면은 플러스 1점이고 노랑이가 하나 뽑히면은 플러스 2점인데 도대체 이들이 몇 번씩 나와야 5번 중에서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일단은 문제 정리하실 때 빨강이 뽑을 확률, 하나 뽑을 확률 정리해 놓고요. 7분의 3. 그 다음에 노랑이 뽑을 확률도 역시 정리해 놓고요. 7분의 4. 이런 식으로 해 놓고요. 어떻게 하느냐. 물론 단순히 생각해도 되는 건데, 자, 요 빨강이가 뽑히는 횟수가 중요한 거거든. 그걸 x로 놉니다. 그럼 노랑이가 뽑히는 횟수는 전체 5번이기 때문에 5-x번이라고 놉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점수 문제에서 니네가 7점을 맞춰주려면, 보세요. 7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되지? 자, 빨갱이가 x번 뽑힐 때마다 플러스 1점이지. 그치? 그러면 1 곱하기 x와 점수의 입장에서는, 자, 노랭이가 5-x번 뽑힐 때마다, 플러스 2점이지. 그치? 그럼 플러스 2 곱하기 5-x 하여 7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x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x고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 정도 돼서, x가 얼마 나와요? 3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빨강이는 3번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뽑혀야 되고요. 반대로 노랑이는 5번 중에서 2번이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한쪽의 입장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얘가 3번 뽑히면 자연스럽게 얘는 2번 뽑히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빨간 공의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자, 5컴비 3번이니까 3 잡고요. 됐죠? 3 잡고요. 그러면 7분의 3이 3번 나오면 되겠네. 그럼 7분의 4는 자연스럽게 반대적으로 2번 나오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주시는 거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뽑기 문제 중에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점수가 들어오는 문제 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의 출현 횟수에 대해 관심을 두라고. 알겠지? 횟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누가 횟수를 가르쳐 주겠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 5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몇 번이 나와야 되는지 그거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닥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 밑에 있는 18번도 마찬가지지. 걔도 마찬가지지. 그와 같은 정육각형 상황에서 이렇게
현재 P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1에 갈 수도 있고. 자, 문제를 보시면은, 자, 한 병 길이가 1이었대. 그러니까 1이었대. 자, 그런데 변을 따라 움직이는데, 시계반을 도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저 P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면 시계 방향이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그쵸? 이렇게 돌아가는 P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서, 자,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놓으세요. 왜냐면, 3의 배수가 나올 때는, 그 플러스 2만큼, 요렇게. 그러지. 3의 배수가 나오잖아. 그 이외. 그 외가 나올 때는, 얼마만큼? 1만큼. 이게 가는 거니까, 두 가지 상황을 일단 나눠 놓으시고, 미리미리, 자, 만약에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3배수 나올 확률, 3하고 6밖에 없으니까, 6분의 2 하셔가지고, 3분의 1의 확률이다. 정도 잡을 수 있잖아. 그 외는 반대니까 3분의 2의 확률이다. 이 정도 좀 잡아놓을 수 있잖아. 이렇게 문제 보시면서. 자, 그렇다면 자, P가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몇 번? 자, 총 시행 횟수 5번을 던질 때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왔을 확률. 그쵸, 여러분? 그러면 5번 던졌을 때, 자, 일반적으로 그냥 가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잠깐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P가 있는데, 맞군요. 오케이, 맞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칸씩만 간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3의 배수 있잖아. 두 칸 가는 거, 두 칸 가는 거. 두 칸 가는 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예를 들어서 3배수가 하나 딱 나와버리면은, 하나, 둘, 여기까지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래 가야 최초 위치로 돌아오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거 뭐 어렵지 않게 3의 배수, 요거는 몇 번 나와야 돼? 적어도 한 번 나와야 되고 그 의외의 눈이 한 가지 가는 거니까 4번 나와야 될 것이다. 괜찮아? 그래서 요게 한 번, 이게 4번 정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계산은 뭐 어떤 거에 입장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3의 배수의 입장으로 간다면, 자, 5, 한 번 나오는 거죠. 1 드시고, 3분의 1의 확률은 그러면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3분의 2의 확률은 4번 나오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딱 알맞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자, 요 상황의 조건을 맞춰주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의 출현 횟수, 시행 횟수가 몇 번이 나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거만 연습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보세요. 식 세우는 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어려운 문제로. 되게 특이한 문제로 좀 가볼게요. 문장도 좀 길고. 예를 들어서 19번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9번 보세요. 자, 어떤 음료수 회사에서 음료수에 대한 이벤트를 합니다. 지금 대충 아시죠? 뚜껑 보시면 한 병 더 있는 거 그런 문제예요. 자, 음료수 10병 중에서 한 병의 비율로 한 병 더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까지 끊으세요. 우리가 요 음료수를 봤을 때 한 병 더라는 글씨가 나올 확률이 그 문장입니다. 10번 중에서 10개 중에서 하나. 그럼 10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음료수 3병을 구입했습니다. 하나, 둘, 3병을 구입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3병을 구입한 사람이 딱 한 병의 음료수만 받을 확률. 그러니까 이 3병을 구입을 했는데 어찌 보면 반복 시행이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3병을 구입하는 것과 한 병을 3번 구입하는 것은 같다.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병을 3번을 구입했는데 그 중에 딱 몇 번만, 한 번만 한 병 더가 나올 확률. 이렇게 느끼면 좋잖아요. 독립수행으로.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3번 중에 딱 한 번만, 괜찮죠? 여기 한 병 더가 나올 거니까 자, 10분의 1에 1승. 반대 10분의 9에 2승. 하면 너무 자연스럽잖아. 괜찮죠? 그런데 이거를 정리함에 있어서 문제 저기 보시니까 10의 몇 승분의 4승분의 10의 4승분의 3의 K승이래요. 문제 정답이.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맞으려면 이게 12 4승이면 여기 12 4승이 있어야 되는 12 3승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B라는 음료수에서 한 병 더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문제 나와 있듯이 바로 그 한 병을 더 줍니다. 그럼 내가 이제 요거 뚜껑 가져가지고 한 병을 더 받았겠죠, 이렇게? 받았는데 그 받은 한 병에서 또 한 병 더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난 2병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 받은 거, 요 병에서는 한 병 더가 나오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10분의 9 한 번 더. 이 문제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2사승을 맞춰야 된다, 얘들아. 헷갈리니까 한번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분모가 이제 12사승 됐고요. 분자만 정리하면 3의 K승의 K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가볼게요. 20번 가볼게요. 20번. 자, 20번은 문제도 되게 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A대학교의 어떤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보통 그래요. 자, 1차 시험, 자, 2차 시험.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시험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당연히. 자, 현재 5명의 학생이 1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몇 명이요? 5명이요. 이때 이 5명을 한 5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때 1차 시험 통과할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렇다면 떨어질 확률은 4분의 3이죠. 당연히.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치렀을 때 통과할 확률은 어때요? 3분의 1이래요. 이해되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2차 시험은 앞에 1차 시험을 떨어졌을 때만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야, 어차피 1차 시험에서 합격해버리면 그냥 졸업한 거야. 이게 되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상황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자고요. 이해되죠? 그럼 결국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딱 몇 명만 3명만 뭐하자 통과하자 합격하자. 그러니까 통과할 확률이 안 남아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어렵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5명 중에서 3명 통과하고 싶으면 그냥 5, 3 하여. 그죠? 만약에 통과할 확률이 뭐 P라면은 P의 세제곱 반대 확률 1마 P의 제곱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배웠기를. 그죠? 근데 이 P가 뭔지가 애매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내신에는 소중한 문제가 되겠고, 그럼 당연히 1차든 2차든 시험을 통과할 확률에 여러분 모든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죠. 만약에 1차에서 그냥 바로 통과하였다면 그냥 4분의 1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1차 시험에는 조금 부족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서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의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로 계산하면 그게 진정한 이 대학교에 통과할 수 있는 시험 확률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 P는 역분되니까 결국 2분의 1이었다. 네, 2분의 1이었다. 라고 보시면 이제 꼭 옮겨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의 구조는 굉장히 쉬운데 그때 내가 원하는 확률이 좀 어려운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이제 마지막 유형이네. 다 했네. 오케이. 자, 마지막 유형 가시면서 쎄는 정리를 끝낼게요. 자, 마지막 유형인데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21번 살짝만 별표 좀 치고요. 어떤 7전 4선승 문제라고 해요. 어떤 농구 챔피언 결정전인 7전 4선승전에서 뭐 4번 먼저 이기는 게 우승자죠. 근데 실력이 비등비등할 쪽으로 기대되는 H팀하고 K팀이 있다. H팀하고 K팀이 있다. 서로 간에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 밑줄짝 6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횟수가 잡혀 있는 문제는요. 얘기 쓰세요.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안 헷갈리게. 그러니까 6번째까지만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우승팀이 H팀인지 K팀인지 안 나왔죠. 그죠? 그냥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H팀이 우승할 때, 또 두 번째는 K팀이 우승할 때. 그런데 그냥 H팀만 보시면서 계산하고 나중에 곱하기 2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따라서 H팀 보실 건데 얘가 4번을 이겨야 우승을 한다고요. 근데 6번째의 경기가 끝나려면 6번째 마지막 경기는 반드시 이긴다고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죠? 아니 그래야 H팀이 딱 빵빠레 올리면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긴다고 가정해 주시고 그러면 5번째까지는 H팀이 몇 번 이기는데 3번 이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3번을 이겨주시고
두 번은 져주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빵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바로 여기까지. 왜냐면 뒤에 있는 거는 결정된 거니까. 여기까지 이게 변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나열 개수가. 따라서 여기까지를 독립시행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몇 번의 시행 중에서 5번의 시행 중에서 H팀이 2번 이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어요? 따라서 H팀이 우승할 확률은 일단 5컴비 2 잡아주시고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2승 질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3승.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기면 끝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2분의 1로 잡아주시는 거 맞는데 이해되죠? 이게 이제 우승팀이 H팀일 수도 있고 K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K팀도 마찬가지라서 그죠? 나중에 곱하기 뭐만 합시다? 2만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해지겠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자 이렇게 진행해 봤어요. 이게 21번 7전 4선승제 문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이제 풀어주시고,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갈게요. 24번. 이건 옛날 모의고사 문제인데, 자, 24번으로 마무리 좀 할게요.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중해 주시고, 24번. 마치 우리 그 경로수, 옛날에 경우의 수에서 할 때, 최단 경로수 문제, 비슷합니다. 맞아요. 이 정도만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1, 2, 3에서 1, 2, 3. 그 다음에 1, 2.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원점이죠. 원점. 여기 1, 2, 3에서 여기도 1. 이 정도만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호수 같은 게 이렇게 딱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쵸? 실제로 요 점하고 요 점. 두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두 가지 좀 나눠주시라고요. 자, 4 이하가 나오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외가 나오면, 그 이외가 나오면, 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그러니까 이제 현재, 뭐 이런 시행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더라도 뭐, 왼, 오른쪽 올라가? 오른쪽 올라가? 이렇게 가겠죠? 그쵸? 이런 식의. 자,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4 이하가 되는 또 그 이외가 되는 확률이니까요. 자,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어렵지 않죠? 4 이하라는 건 6분의 4, 즉 3분의 2가 될 것이고 요건 이제 반대 확률이니까 확률적으로 3분의 1이다. 자, 이 정도 하나 적어놓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주사위를 계속 던진다고 할 때 어떤 P가 여기서 출발을 하네요. P가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여기서 출발했을 때 색깔 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 여기도 이제 지난다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애매하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 P가 여기 색깔 칠한 데 있지 여기 또는 여기 이제 우리 포인트를 잡을 거니까 이 두 포인트에 도달할 확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이상 여기 1번, 현이상 여기 2번이라고 할게요. 포인트가 두 개 있으니까 간단해요. 경우의 수처럼 일단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지나려면 일단 얘가 1에 가든 아니면 1에 가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별거 이제 횟수도 나와 있죠. 오른쪽으로 몇 번, 3번, 위쪽으로 몇 번, 1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이제 오른쪽이고 이게 위쪽인데 이게 횟수 그냥 보여 그냥 원래 경로수는 그지?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이쪽으로 3번, 그다음에 위쪽으로 1번 이라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자 그럼 4번의 시행을 했겠죠 당연히. 4콤비 3이라고 한다면 요거의 입장에서 그럼 요 자식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였으니까 자 3분의 2에 3승 위로 갈 수 있는 거 3분의 1에 1승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1번을 딱 1번에 딱 오겠지. 오면 지나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뭐 1에 5든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총 몇 번? 5번의 시행 중에서 그 오른쪽으로는 3번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2번 가야죠. 뭐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5컴비 3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분의 2에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두 개 나눠놨으니까 이것도 더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좀 뭐가 어려운 거냐 이 문제에서. 그런데 재밌는 게 요 2번 점을 지날 때 상황에서 분명히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 쭉 이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렇게 다가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다가오든가 여기다 와가지고 또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위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오든가 이렇게 오면은 결과적으로 2번까지 갈 때 1번 점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1번 점을 거치는 것을 여기서 계산해놨거든 이미. 그지? 따라서 요 2번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세웠다는 거죠. 경우의 수로 따진다면 너무 많이 세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1번까지 왔다가 올라간 2번 점은 교집합이므로 또 필요 없으므로 한 번은 빼줘야 돼요. 라는 거죠. 요게 좀 어려운 거죠. 지금 요 상황 보이십니까? 요 상황을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0,0서부터 요 1번 점까지 즉 아까 전처럼 4컴비 3에 대한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1승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얼마입니까? 위로 올라갈 확률이 위로 올라가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 한 번 더 곱한 거 됐지? 그러니까 이제 1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2번이 문제가 되는 거였으니까 이해가죠?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빼준다는 거죠. 이해가지?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줘야 정확한 정답이 나온다는 거. 계산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약간 우리 3주에 걸쳐서 확률, 그다음 수학적 확률, 그다음 조건부 확률, 그다음에 마지막 독립적인 확률까지 확률의 전반적인 파트를 개념도 잡고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